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정치 고수를 모시고 한국 정치판을 해부해보는 시간, 여의도 너머TV 닥간다 플러스. 오늘은요, 여의도를 수십 년 동안 작가님이 경험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배회한 배회 주변을 배회한, 그러게 뺏질 못 달았으니까. 그러니까 떠돈다고 해요. 직선적으로 주변인 같은 인공위성 같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서영주 맥정치연구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이시죠? 예, 이렇게 좋은 데로 왜 처음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왜 처음 불렀어요? 자주 오세요. 그러니까 왜 이거 뭐 여기 다 까는 사람만 오나? 다 까야 돼 무조건. 그래? 네, 무조건. 다 까는 걸 잘 못하잖아요. 다 까요. 오늘 저 송영길 후보도 까고, 예? 이재명 대통령도 까고. 왜 그래요? 다 까라보네. 깔만한 사람 까야지. 알겠습니다.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재밌고 즐겁게, 저는 뭐 사회를 보지만 오늘 뭐 세 분과 함께, 아니 두 분과 함께 저도 그냥 패널로서 참전하세요. 네, 그냥 저도 막 끼어들어서 그럼. 하고 싶은 말 다 하겠습니다. 자, 여의도 정치권, 우리 김철근 선배님은 저랑 진짜 한 30년 됐죠. 97년도, 8년도. 96년. 예. 그때 뵀는데 장 소장 그때 원내대표 이부영 원내대표 야, 수행 비서하고 모시고 있을 때 네. 내가 박상천 원내 총무 원내 총무 보좌관 하고 있을 네. 때지. 그때 봤지. 그때 막 두 분이 막 재떨이 들고 싸우고 막 그랬어요. 막 그러게. 기대기 하고 막 담배 피고 호막 불고 막 그랬는데, 요즘 정치판 보면 정말 처음 보는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최근에 야, 이거는 내가 정말 처음 본다. 야,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내가 먼저 자수해야 되겠는데. 뭡니까? 정의아이지. 그건 좀 심했어요. 진짜. 나 정치권에 있으면서 야, 이렇게까지? 그리고 이게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이고, 그다음에 이게 너무 초등학교 수준의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지.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도대체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해를 못 하겠고, 사실 뭐 작은 정당이지만 네. 개혁신당의 공천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책임 있죠. 책임이 있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겪었으니까 앞으로 정치하면서 개혁신당에 소속된 분들, 또 당도 일대 혁신하고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게 좀 단속을 잘하고 대책을 잘 세워야 되겠죠. 근데 저도 그때 좀 이상했거든요. 그냥 뭐 커피 잔을 휙 던졌는데 뇌진탕 걸리고 뭐 정신을 잃고 가서 막 목 디스크 뭐 이렇게 한 거 보고 약간 좀 오버한 거 아니냐. 아니 나는 그때 너무 놀라셨죠. 페이스북에다 쓰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또 학교 후배들하고 보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참 괜찮게 봤는데 사람 좀 A 바르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런 짓을. 언론에 보도되기 전엔 전혀 몰랐어요? 몰랐죠. 몰랐어요? 네. 사실관계를. 네. 반성하세요. 아이고 어떻게. 정말 죄송합니다. 서영주 소장님, 네. 최근에 정말 야, 이런 황당한 일까지 있구나 느끼신 거. 뭐 최근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정치가 변해가는 트렌드를 보면, 야,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구나. 정치가 서로 간에 이제 지금 이 강호의 그 뭐라고 했죠? 인지상정 같은 게 사라진다. 뭐 상도이라 하나? 근데 저는 이제 그냥 표면적으로만 설명드릴게요. 국회의장 뽑을 때도 경선하는 게 이제 당연시되는 이제 그런 정치 풍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상임위원장을 한번 했다거나 최고위원을 했다거나 이러면 서로 간에 한 번씩 그거를 최고위원을 한번 하면 상임위원장 안 하든지 상임위원장을 하면 최고위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포기하든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겸직도 하더만. 예, 겸직도 해 이제 그런 이제 그 정치의 그 기본적인 자존심, 그 다음에 그 뭐라 해야 되죠? 좀 이게 정치의 멋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최소한 내가 이걸 하나를 먹었으면 나머지 하나는 남겨놓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좀 해라라는 것들.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이제 격세지감으로 느끼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전직 당 대표가 대통령한테 들이대고. 네. 막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하는 거 보면서 아무리 그래도 역대 정치사에서 물론 이제 그런 반란들이 있기는 있었으나 집권 1년 2개월 차에 이렇게 들이대는 거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게 정치가 이제는
어떤 전체 단체 게임이 아니라 각자 개인 플레이구나. 이게 팀 플레이 같은데 팀 플레이를 가장한 각자의 개인 플레이로 이제 전락해 버려서 정말 이제 강호의 어떤 그런 의리나 도 같은 거는 좀 사라지고 있는 것들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는다. 근데 이제 언론 환경의 변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에 뉴미디어로. 레거시 미디어만 있을 때는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굉장히 품격과 이렇게 점잖은 말을 해도 알아서 이렇게 좀 그 언론의 기사가 됐는데 지금은 유튜브 있죠, SNS 있죠. 그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동물원 원숭이 상황이에요. 여기서 자기가 좀 자기 말이 한마디라도 기사화 되려면 얼마나 세고 막말을 해야 그게 기사화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의 에스컬레이션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정치인들이 이제는 다 안 따지고 내 거 위해서 그냥 자기 말을 막 하는 거야 그냥. 이런 게 야 세상이 진짜 많이 변했다. 우리 그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안 그랬어. 강호의 도가 있었죠. 예의 차리고 예의 상대 차렸지. 진영이고. 아니 그리고 낭만이 있었지. 아니 그리고 최소한 아무리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후한무치한 사람들이 한다라는 비평을 듣는다 하더라도 이 여의도의 이 정치 강호판에는 최소한 책임이라는 건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쪽팔리면 이거 정치 그만둬야 된다. 그래서 정말 그런 일이 생기면 뭔가를 내려놨었어요. 그랬던 거 우리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막 버티는 사람 없어요. 국민의힘의 뭐 장동혁 같은 사람이라든지. 뭐 정청래도 포함되긴 뭐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상황과 정황상 내가 책임져야 될 상황이 돼버렸네? 그러면 이거 내가 버티면 이거 창피하네. 면이 상하네. 그랬을 때는 뭔가 책임지고 내려놨는데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일단 버티면 이긴다가 이 정치판에 조금 무슨 상도덕 같이 돼버렸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냥 날짜 순으로 최근 걸로 이렇게 쭉 역산을 해보면 황당한 게 어젠가 그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송영길 후보가 그 김보미 후보를 향해서 막 그 서울시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막 너 싸가지 없게 너 왜 이렇게 그렇게 말해 막 이렇게 공박을 준 거잖아요. 싸가지 없게란 말은 안 했대요. 그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냥 톤이 좀 높았다. 네. 아니 근데 고함을 치진 않았어. 본인이 받아들이기에 모욕적이고 그렇게 막 꼰대같이 혼내는 모습 보이면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 그거는 조금 이제 아니 좀 점잖게 좀 이렇게 아이고 김범이 잘하고 있어. 아이고 내가 박수 쳐주고 싶은데 야 오늘 잘 만났네. 근데 나한테는 좀 살살해.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면 되지. 거기서 정색을 하고 말이야. 인상도 험한 분이 좀 아쉬워요 그런 게. 그렇죠. 네. 얘기 좀 하세요. 제가 좀 그런 부분들은 빨리 털고 가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김보미 청년 정치인이 물론 틀린 팩트로 얘기를 한다 손 치더라도 그렇지. 솔직히 이제 뭐 편하게 이제 유튜브 얘기하면 애들인데 그렇지. 뭘 모르니까 본인들이 하는 말이 맞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정인철도 그렇고 뭐 김보미 그렇지. 후보도 그렇고 그러면 좀 선배 정치인들이 아이고 조금 약했어. 좀 확인해 보고 좀 그렇지, 세게 해봐. 그렇지. 이 정도로 맞아. 이제 조금 여유 있게 하면 좋았을 텐데 저도 좀 그렇게 목소리에 그 단전에 힘을 주고 얘기하는 것들은 살짝 아니 너무하지 않아요? 왜 아니 본인들 올챙이 시절 생각 안 하나? 송영길, 김민석 다 20, 30대에 국회의원 됐는데 그분들이 그 젊었을 때 그때의 어떤 중진과 그 큰 정치인들을 향해서 본인들이 했던 거 생각 안 해? 네. 얼마나 세게 들이받았어.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본인들은 이미 386에서 686 됐잖아. 30년을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사실 기득권화 돼 있는데 젊은 정치인이 나와서 그 얘기도 못해? 그럼 그걸 얼마나 품있게 받아주고 같이 좀 얘기를 공감하면서 이런저런 대안도 내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좀 아쉬워 맞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막 까불고 있네 하면서 지금 깔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잘 보는 그게 게 아니라 맞아요. 이제 나름대로 한참 선배로서 여기 닭간다 플러스예요. 닭 가세요 좀. 아니 무조건 갈 수는 없잖아. 다 까는 거지. 잘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못 간다는 아니잖아. 송영길 무조건 가? 송영길 후보가 잘했어요. 아니, 그러면 아쉬운 바람직스러워요? 부분은 있다. 그럼 매일 그러세요. 매일 그러면. 매일 그럴 수는 없고 좀 이제 단전에 힘을 빼고 네. 좀 부드럽게 김보미 후보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면서 좀 세게 나를 좀 공격해 주시오. 그러면 큰 도움이 되겠어. 이렇게 하면은 좋았을 건데 제가 근데 아쉬워. 어제 송영길 후보 인터뷰를 했거든요 아침에. 막 중간에 막 인상을 쓰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참 물어봐야 될 말이 있는데 인상 쓰길래 물어보기가 다
속으로 갈등이 많이 일어났어요. 때릴 것 같고. 아마 주제가 정청래 아니 후보였죠. 아니었어? 돈봉투 사건. 인상 쓰기 만들었네. 인상 쓸만하네. 그래서 내가 성철아 이거는 진행자로서 너 물어봐야 돼. 그래야 진행자로서 자격이 있는 거야. 자기 최면을 걸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약간 좀 편하게 넘어가시고 그럼요. 후일담이 있습니다. 어제 오후 한 4시쯤에 모르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안 받다가 다시 콜백을 했어요. 보통 콜백 안 하는데 그랬더니 제가 장성철입니다. 그랬더니 송영길입니다.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아씨 아침에 인터뷰한 거 가지고 또 나한테 뭐라 하려는구나. 그랬더니 아 고맙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가 고마워요? 그랬더니 아 인터뷰 잘해줘가지고 고맙다고. 그럼요. 즐거웠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아버했냐면 아유 우리 서영주 소장이 네. 대표님 잘해드리라고 막 네. 엄청나게 압력을 넣었다고 그거 팩트잖아. 막 웃으시더라고요. 아, 아, 그랬어요? 그 캠프에 가 있는 거예요? 아, 캠프나 제가 송영길 후보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송영길 후보가 좀 잘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제처럼 김보미 후보 서울시의회 가서 그렇다는 시의원들도 있는데 그래 조금 자근자근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이제 톤 조절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건 좀 아니, 아쉬워. 송영길 후보가 나랑 고향이 같아요. 고흥. 예, 고향이 같은데 이제 덩치도 비슷하고 한데. 예, 맞아요. 머리 크기도 좀 이게 비슷해서. 목소리가 된소리를 맞아요. 좀 많이 내거든. 그게 약간 이제 본인이 강조하고 뭐 이럴 때 그러는 건데 그게 너무 잦아. 맞아요. 예. 무서워요. 좀 가까이 가기엔 너무 먼 당신. 뭐 그렇게 무섭지는 않아요. 되게 순해요. 인상 쓰고 있으면 그러니까 순한 황소 같아. 오케이. 그 얘기는 그건 그만하고. 예, 그만하고. 가스가 없네. 서영주 소장님. 예. 민주당 진영 집권 세력 썩은 내가 납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썩었네요. 네. 아직까지는 뭐 썩은 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아마 유시민 작가 얘기를 하신 왜 것 그래요, 같아요. 근데 그분? 제 생각에는 그분 코끝을 한번 좀 검토해봐야겠다. 왜? 아마 코끝에 썩은 게 뭐 묻어 있지 않나. 아니면은 뭐 옷을 좀 이 저기 어물전 썩은 뭐 냉동창고에 갔다 왔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봐서는 유시민 작가 혼자만 지금 그 후각에 예민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사람들은 괜찮아요? 지금 어물전에 썩은 냄새가 난다, 비린내가 난다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근데 뭐 지금 이재명 정부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정부가 다 잘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네. 비린내 날 수도 있지, 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거를 잘 타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현 정부가 가야 될 숙제인데 저는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규정하는 버릇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없는 사실을 가지고. 아 그래도 민주 진영의 지도자 정신적인 지주 막 그랬잖아요. 그거는 본인 자칭 본인이 지주라고 이제 하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죠. 대안을 갖고 와야지. 잘못했어요? 아니 규정이 잘못됐다니까요. 규정이? 그러니까 절대 권력. 어물전이 썩지 않았는데 어물전이 썩어서 지금 정화를 시켜야 된다잖아요. 정화를 시켜야 되면 썩었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렇지 썩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따져보면 뉴 이재명의 수장이 대통령으로 보인다라는 것인데 대통령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그리고 뉴 이재명들 만나서 뭐 대화하고 밥 먹고 술 먹고 그런 적도 없어. 근데 이런 음모론을 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도인가? 결국에는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정청래 찍어라. 그거는 모르겠고 왜? 그래요?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 모여서 한번 우리가 힘을 모아보자. 네. 이런 것 같아요. 썩은 내라는 표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거지. 나요? 내가 뭐 봤을 어떤 때 부분에서 나요? 유시민 씨, 후각이 예민하시고. 유시민 작가의 시각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못마땅하지. 왜 사실. 못마땅한 일단 근본이고. 본인하고 소통이 없어. 왜 나한테 뭘 안 물어봐? 연락을 안 해서. 이해찬 전 총리의 부재에 따라서 그래도 이해찬 총리가 했던 역할만큼은 아니어도 나도 이게 여기 지분이 있는 사람인데 네.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 사람,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던 ABC론이나 뭐 재건축론이나 이런 게 네. 걱정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뉴 이재명과 중도 보수 확장을 얘기하면서 예외 확장을 얘기하면서 주로 이제 뭐 보수 인사들 막 영입도 하고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동안 고생하고 같이 힘들 때 같이 싸웠던 사람들에 대한 대접이나 대우나 뭐 이 세력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단단하게 해 보이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자칫 힘들 때 같이 싸웠던 사람들에 대한 대접이나 대우나 뭐 이 세력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단단하게 해 보이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자칫 힘들 때 같이 싸웠던 사람들에 대한 대접이나 대우나 뭐 이 세력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단단하게 해 보이지 않은 상황인데
그 보수나 중도 인사들에게 쏠리게 되면 결국 이쪽이 몇 명이나 했다고 그래요. 이쪽이 좀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고 세 번째 결정적인 거는 전당대회죠. 네. 전당대회인데 이 전당대회 국면에서 대통령이 원하는 당대표가 됐을 때 오히려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을 견제하고 대통령의 바른 얘기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당대표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얘기하는 거고 그 얘기는 곧 정청래를 후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죠. 예. 현재 판세는 어떻게 보세요? 전당대회 판사는 1강 2중. 확실히 맞아요? 근데 오늘 흐름이. 다른 여론조사 보니까 상당히 정청래 후보가 치고 올라오는. 그거는 이제 전체 그 국민의힘 보수 중도 다 합해서 그렇게 됐을 때 아니 민주당 지지층만으로 하더라도 상당히 이전보다는 좁혀들었더라고. 아니던데요? 호남권을 36, 보면 32 뭐 이 정도 나. 아니 호남권만 보면 호남의 추세는 변함이 없다. 네. 그러니까 호칭 흔들림이 없다고 봐야죠. 네. 뭐 민주당 지지층에 대해서 저는 그게 이제 KSY 한 건으로 판단할 건 아닌 것 같고 네. 최근에 난 전체 흐름을 보면 1강 2중 김민석 그다음 2중이 정청래 송영길 이렇게 이제 잡혀가고 있는데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저는 유시민 작가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어물전론을 이제 꺼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우리 김철근 총장께서 얘기하듯이 이게 고생한 사람들을 홀대해서 서운한 거? 그거라면 아니면 왜 나한테 전화도 안 하고 나 유시민이야 근데 나를 홀대한다면 날 소외해? 지금 화났어 나 이런 거라면 진짜 꼴뚜기 같은 생각이에요. 꼴뚜기예요? 꼴뚜기지. 어물전. 어물전에 꼴뚜기 같은 생각이 신세가 되는 건데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생각해 보세요. 딱 대통령이 되고 나서 동교동계 그 이렇게 가신들 불러서 봉투를 탁 주시면서 이제 대통령이 난 됐으니 다른 데 가서 용돈 받지 말고 돈 받지 말고 그렇게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 내 주위에 내가 미안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라. DJ 대통령 그러게 했어요. 그게 김대중 정부예요. 국민의 정부. 그러게 해야 되는 것들이 대통령의 자리입니다. 그걸 유시민 작가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거든. 근데 이게 진짜 꼴뚜기 소갈딱지가 된 거야. 지금 배알이 좀 뒤틀리지 않았냐. 정청래 후보에게 도움이 될까요? 유시민의 참전? 저는 역할 분담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요. 예. 유시민은 세게 이재명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고 그다음에 정청래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겠다. 네.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사람은 나다. 이렇게 해서 친명의 열분 지지층 그다음에 이순위표 이런 것들 겨냥한 작업은 후보가 하고 네. 그다음에 극렬 지지층과 그 오래된 전통 지지층 이 지지층은 유시민이 묶는 거죠. 네. 그래서 친명 친노 그 지지층은 유시민이 역할을 하고 나머지 조금 중도적이거나 열분 친명 지지층에 대해서는 1순위표를 끌어오거나 안 되면 2순위표라도 이른바 역선택이라 할까 교차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작전을 쓰는 것 같아요.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거하고 네. 실제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다고. 달라요? 네, 다를 수 그러면 있다고. 정청래 이길 수 있다? 우선은 지금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128만 정도 돼요. 155만 명이라는데요? 155. 155. 155만 최근에 한 20만 이상 선거인단, 늘었다는데 네. 뭐 그 정도 늘었다면 그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대체적인 분석이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 입당했던 분이 한 30%, 네. 문재인 대통령 때 입당했던 분이 한 35%, 네. 이재명 대통령 때 입당했던 분이 한 35% 이렇게 이 정도로 보더라고요. 333. 네. 이렇게 보면 실제로 적통 논쟁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유시민이 이렇게 세게 발언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오래된 전통 지지층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소홀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가면 결국 핵심 코어가 깨져서 뿌리 없는 중도 외연 확장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럼 결국 진다. 네. 예?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상황이 좀 다를 거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방송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민주당 전당대회는 보수당 전당대회와 달라요. 보수당 전당대회는 전당대회 날 투표 결과를 다 같이 발표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딱 끝내요. 근데 민주당 전당대회는 지금 내 사준가 그러지 않아요? 사준가 그럴 거예요. 맞아요. 예, 사준가 그런데 처음 출발지가 충남이에요. 충남 그다음에 마지막이
수도권이고 그 전 단계가 호남이에요. 그러니까 호남이 토, 일 이렇게 마지막 주에 있어요. 그러면 그 호남 수도권 가기 전까지 이른바 흐름이 쫙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 흐름에서 누가 유리하겠어요. 그리고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그 순회 투표를 해서 초반 첫 번째, 두 번째 토, 일 합산해 갖고 1등한 후보가 아직까지 후보가 안 되거나 당대표가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첫 반을 봐야 된다. 그 흐름이 되게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노무현 대통령 얘기할 때도 엄청난 노풍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도 제주에서 1등 못 했지만 울산하고 합산하면 1등 했어요. 네. 네. 그 정청래 후보가 네. 지금 약진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약진. 있고 오늘 김용배 의원하고 제가 인터뷰를 네.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랑 지금 권리당원의 실질적인 바닥 민심은 어떠냐 그랬더니 만만치 않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그래서 김민석 후보가 이기긴 이기겠지만 박빙 승부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박빙 승부라고 이제 텐션을 주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요? 김영배 의원 아니에요, 입장에서. 그러면? 실제로? 이제 뭐 여론조사하고 투표 결과하고 일치할 거라고 저도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흐름만 보는 건데 사실 이제 호남 민심을 좀 떼놓고 보시죠. 네. 지금 전남 전북의 권리당원의 포지션이 상당히 합산하면 경기도보다 더 많아요. 네. 물론 이제 개별로 떼놓고 보면 경기도가 가장 권리당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실 전북 전남의 호남의 민심이 경기 서울에 미쳐요. 똑같은 흐름으로 움직이거든요. 호남 민심이 누구한테 향하면 서울 경기도 그 호남 향후에든 어쩌든 간에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호남의 민심은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는 쌍욕이 나와요. 김민석 그것만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만 듣고 아니야.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제 얘기를 끝까지 보시면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는 갸우뚱해요. 깨웠던 거. 그 다음에 송영길 후보에 대해서는 이게 맞아? 가야 돼? 이런 이제 퀘스천 마크. 이제 김민석, 송영길 두 사람을 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걸로 제가 봐요. 호남은. 근데 어떤 여론조사도 보더라도 정청래 후보가 앞서든 김민석 후보가 앞서든 간에 정청래 후보 혼자서 김민석 후보를 상대하면 뭐 박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3자 구도에서는 절대 박빙이 안 나와요. 중요한 건 김민석 후보도 어느 순간에 박빙이 돼도 송영길 후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김민석 후보에게는 저장소 같은 거예요. 드느라 우군 같은 거. 그래서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송영길 의원이 정말 얄밉겠지. 네. 저기 야 3자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 양자로만 가면 한번 뒤집을만 하겠는데 근데 3자 구도가 경고의 선호투표로 가잖아요. 절대 못 뒤집습니다. 진짜요? 예. 아니, 나는 정청래 후보를 뭐 지지하고 지원하는 사람은 아닌데 자꾸 이게 정청래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선거판에서요. 네거티브를 세게 한 후보가 이긴 경우 별로 없어요. 그런가요? 본인이 불리하다고 하면 자꾸 이제 세게 상대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큰 당내 경선을 보면 BBK 얘기해서 박근혜 후보가 공격을 했지만 BBK 공격을 당한 이명박 후보가 됐어요. 그다음에 민주당 경선에서 이낙연, 이재명 대장동 사건을 이낙연 캠프에서 터뜨렸어요. 네. 그 결국은 후보는 이재명이 됐어요. 이런 경우를 보면 지금 김민석 후보가 펼치고 있는 네거티브 선거 전략이라는 게 신천지. 예, 신천지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신천지가 뭔가 근거가 있겠죠. 최소한 그래도 일국의 총리를 한 사람인데 근거 없이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거는 지금 통일교하고 그다음에 신천지 합동수사본부 있잖아요. 여기 빨리 고발하세요. 그다음에 내용 있으면 수사자를 갖고 던져주세요. 수사하게. 예. 왜냐하면 그 많은 단체나 어떤 뭐가 이게 조직이 있는 사람들이 또는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거 때 한쪽만 하겠어요? 다 보험 들지? 그럼 그런 개연성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뭔가 자료가 있다면 갖다 주세요. 그리고 이게 선거는요, 어차피 선거 끝난 이후에 당 대표잖아요. 근데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를 공격하는 거 보면 네. 같이 당 못할 사람 같아. 그렇죠. 현재 보면. 아, 그렇게 심각하게 세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분당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누가요? 그 정청래계 유시민, 김어준 이런 사람들. 분당보다는 거꾸로. 정계 개편을 생각하겠죠. 거꾸로지. 정계 개편.
못 먹어도 고.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선거 양상을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을 하면 이 정청래 후보나 유시민 작가나 팀 김어준이라고 불리는 이제는 유시민 군단이라고 내가 봐야 될 것 같아. 이 김어준 그래요? 씨는 살짝 뒤로 빠졌잖아요. 그러면 유시민 작가가 전면에 나서서 본인 선봉장 역할을 하는데 이게 정계개편 얘기도 아주 딥하게 한단 말이에요.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로 있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절대 권력 부패한단 이거는 말이야. 사실 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언사를 지금 진보 진영 내 빅스피커였던 유시민 작가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당신하고 나는 각자의 길을 가자. 나는 마음을 먹은 것 같고 그래요? 그러면 정청래 후보는 무슨 생각이냐 계속해서 반명이라는 이미지가 찍힌다 하더라도 본인이 계속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는 입장을 부인하잖아요. 왜? 유시민 작가 말에 노코멘트 하고 있어요 지금. 노코멘트. 김민석, 송영길 후보는 적절하지 않다. 이거는 뭐 김민석 후보는 뭐 김지아, 조순, 이낙연 같은 이렇게 비교를 해요 유시민 작가에. 저도 그게 동의해요. 지금 유시민 작가 말이 옳지 않아요. 네. 근데 정청래 후보는 노코멘트 하는 거는 이렇게 유시민 작가가 묻어가도 손해볼 게 없다. 왜 그러냐면 사실 뭐 정계개편이나 분당을 하더라도 자기 지지 세력을 이번 전당대회에서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 적당한 포지션 30%에서 35% 선만 내가 가져가서 2등으로 마무리가 돼도 심사선 나올 만한 지분이 되거든. 나와요, 근데 진짜? 아니 그럴 만한 지분이 되기 때문에 당내에서 또아리를 틀고 뭐 어떡할 거야 살아있는 권력이든 누구든 간에 우리 건드려봐 우리 버틸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 네. 그래서 저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지금 싸움에 임하는 거라서 마음 편하게 그냥 대통령 막 까고 가는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데. 반대요? 싸워라.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됐을 때 네.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열리는 우리당 시기에 정계 개편을 고민할 수 있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후보, 그 다음에 나와서 그 이른바 보수 측 일부, 그 다음에 지금 그 당에서 쫓겨났던 전북지사 뭐 이런 분들까지 다 모아서 열린 우리당 시기에 정계 개편을 고민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김민석 후보가 예를 들면 됐다. 그러면 정청래를 비롯한 그 정청래 후보를 따랐던 네. 당대표 후보를 따랐던 분들이 본인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많지가 않아요. 조국혁신당 있잖아. 물론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요. 그쪽에 이제 하나가 베이스 캠프예요. 거기가. 베이스 캠프 하나 있기 때문에 넘어가서 어떻게 해본다 손 치더라도 근데 그것은 동력이 크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피난처는 삼을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조국혁신당이 12명의 말하자면 비례대표의 의석이 있어요. 아주 든든한 베이스 캠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열린우리당처럼 안 될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김민석 후보나 그다음에 이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열린우리당은 아니 그랬는데 대통령을 중심으로 했던 의원들이 친명계 의원들이 다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 옆에는 진짜 손가락을 꼽을 만한 의원들밖에 없어요. 네. 대다수 한 130~40명이 다 지금 말하자면 대통령 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좀 정청래 후보 입장에선 조금 더 머리를 들고 덤볐을 때는 쫓겨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당원들의 어떤 포지션만 챙겨서 주머니에 넣고 조국혁신당으로 가는 거 저는 그런 차선책을 생각하면서 지금 진짜? 선거 뛰지 않고 있냐라고 보이는 거예요. 안 그러고서는 가능성도 높아요? 아니 안 그러고서는 어떻게 대통령한테 저렇게 되더라고요. 유시민 작가가 독설과 저주를 퍼붓는데 아무 말 안 해요. 그럼 유시민이 중심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저는 지금 정청래 후보가 대통령보다 유시민 작가를 더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 같아. 네. 대통령 깔보고. 네.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 전당대회에 나온 후보로서 당원들이 분노하고 있을 텐데 유시민 작가의 말에 거기 노코멘트를 계속 한다니까. 네. 원래 이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예요 이름이. 당대표. 안 참아요. 그냥 쏴버려요. 근데 야 노코멘트 하는 거 보고 이거는 대통령보다 더 눈치 보네. 하여튼 전당대회 때 누가 당대표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이후에 집권 여당 세력이 갈라지는
어떤 정계 개편이 일어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 될 것 같아요. 소 소장님. 네. 한 번도 한 번도 저에게 얘기를 해줬을 때 틀리지 않았던 그분이 정청래 운이 너무 좋대 올해. 아 그래. 네, 그리고 될 것 같대. 당대표 된대. 저도 그분이 운이 되게 좋대.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네. 예. 그분이. 네. 예. 운이 되게 좋대요. 그러면 운이 상충되잖아. 네. 아 근데 누가 더 세냐가 중요해. 제가 더 세죠. 하여튼 근데 너무 낙관적으로 김민석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간과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유시민 작가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뇌피셜을 돌려서 그렇게 주관적으로 아예 확정하지는 않고 흐름상 네. 지금 현재 그렇게 가고 있다. 하지만 선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현재까지의 판세만 얘기한다면 지금 앞서 얘기한 1강 2중 구도로 가고 3자 구도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아니 이기기 쉽지 않다. 권리당원에 대한 여론조사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잖아요. 민주당 지지층만 가지고 그렇게 예단하는 것은 잘못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호남의 민심이 권리당원의 민심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장 소장님도 이게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누구한테? 김어준 씨한테. 뭐냐면 김호준 방송을 보질 않는데 이게 내가 무슨 아니 이게 가스라이팅을 해. 은연중에 당하는 게 권리당원의 전체 민심이 딴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민주당의 권리당원의 민심은 호남 민심에 달려 있다. 그래서 호남의 여론의 흐름을 보면 이 전당대회 그 전체적인 권리당원의 느낌을 알지 네. 딴지 게시판 보고 판단하지 말라. 아 근데 그 호남 민심 너무 믿지 마세요. 한때는 안철수를 밀었고, 그러네. 예, 힘이 세게 움직이고 바람이 세게 불면요. 그럼요. 그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내가 아까 민주당의 경선이 순회 경선이라 한 얘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원샷이 아니야. 왜냐하면 충청도부터 시작해서 충청도, 제주, 인천, 그다음에 PK, TK, 강원 이렇게 쫙 몰아서 호남 수도권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마지막 대회를 대전에서 해요. 그러면 호남에 가기 전에 이미 순위가 쫙 결정이 되고 차이가 쫙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누가 되지? 이 흐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하나인데 지금 그 제가 봤을 때 민주당 전당대회 룰 세팅에서 완승했다 정청래가. 그래요? 네. 선호 투표제에 대해서도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네. 네. 한번 지켜보시죠. 네. 최종 전망 누구? 당대표? 저는 정청래 후보는 아닌 것 같다. 저는 정청래예요. 나 정청래 후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비열하다 서영주. 아, 송영길 대표랑 좀 가깝다고 그렇게 또. 아니요, 가까운 게 아니라 저는 뭐 한 몸이에요? 김민석 후보, 송영길 후보 네. 다 가까워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봐서는 대통령한테 득이 되는 후보가 되는 게 이번 전당대회가 맞고 네. 그러게 당원들이 뽑아줄 거라고 믿어서 둘 중에 아무나 돼도 돼요. 알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보수 정당도 우리 그 장 소장이 보좌관을 했던 김무성 대표도 대통령이 원치 않은 대표였고 네. 그다음에 집권하고 2개월 만에 전당대회 작년에 8월에 했잖아요. 8월에 했는데 박찬대 후보를 사실상 픽한 건데 6대 4로 깨졌잖아요. 네. 이런 거 보면 물론 그러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아직도 살아있는 권력인데 과연 그게 되겠냐라고 얘기하지만 민주당의 문화는요 권리 당원들까지 다 들이받는 문화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시죠. 뭐. 이게 이제 얼마나 이 김철근 총장이나 보수 측에서 정청래 그냥 후보가 되기를 애타게 바라고 있다. 아니 그러진 알았어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당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시죠. 알았어요. 여기서 민주당 얘기는 그만하고요. 댓글로 아주 훌륭한 얘기를 해주신 분들 일단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곰돌이푸님, 창성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PKFK님, 장소장님 화이팅. 아 정말 뭐 댓글이 아주 화려하네요. 뭐, 자 장성철 힘내라. 막 그런 얘기밖에 없다. 오늘 댓글이 좋은 거 보네. P21 바이올렛님, 장 소장이 욕 먹는 게 일상이라 괜찮나요? 저 괜찮아요. 뭐 윤석열 정권 시절에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했으니까 저 괜찮고 그 두 분에 대한 응원도 좀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별로 없네요. 그래서 두 분 응원 많이 좀 남겨주시고 너무합니다. 오세훈 시장 관련된 칭찬해줄 때까지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아직 오세훈 결과가 나왔나요? 결과 나왔어요? 뭐 1,500만 원 나왔다는 얘기를 누가 댓글로 올려주셨는데 한번 좀 확인해 PD님 주실래요? 확인 좀 해주시고요. 제가 텔레그램 한동훈 올리고. 얘기해볼까? 한동훈. 네?
네. 보안수 사건과 관련해서 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의원에게 토론합시다 했다가 지금 꽁무니 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피하지 않아요? 민주당 당원으로서? 창평은 아니고 그냥 조금 판단 미스가 있었던 것 같다. 판단 미스다? 네. 네. 그 정도 생각합니다. 네. 네. 끝이에요? 아니 뭐 그거야 뭐 토론을 하려고 하다가 못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게 대단한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 저는 한동훈 의원이 왜 자꾸 이 토론에 집착하는지 한두 번에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네. 노래 잘한다고 두 곡 부르라고 했더니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제가 안 놓고 있어요. 아주 밉상이야. 마이크 내려놔요. 아무리 노래 잘해도 계속 마이크 잡고 있으면 같이 간 사람들이 욕해. 욕해요? 욕해요. 한동훈 의원의 완승이라고 보세요? 어때요? 이 국면에서? 아니 근데 네. 그 뭐야 홍준표 전 시장이 얘기를 잘했더만. 뭐라고요? 아니 특수부 검사 출신 주제에 당신들 때문에 특수부 검사들 때문에 지금 검찰 개혁하고 보안수사권 없애자고 한 거 아니냐? 어? 그 출신인데 당신이 원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페북에 썼고 물론 결론은 보안수사권 유지를 얘기를 했지만 다른 사람 다 얘기해도 검사 특수부 검사 출신인 당신이 들고 나올 얘기는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안수사권 문제를 가지고 한동훈 의원은 본인이 법무부 장관도 했고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국민 여론도 받쳐주고 그렇죠. 이걸로 최근에 좀 헛발질을 많이 했잖아요. 뭐 안철수하고 좀 부딪히고 이준석 대표하고 부딪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만회하고 봐라 내가 민주당과 가장 잘 싸운 사람 아니냐 나 없이 총선 가능해 빨리 데려가 줘 나 복당시켜줘 뭐 이런 걸로 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눈에 읽혀요. 그리고 이거는 한동훈 의원뿐이 아니고 민주당의 어느 의원이 나오고 그다음에 보수당의 어느 정치인이 나가더라도 네. 사실은 민주당에 불리한 주제죠. 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장윤기 사건도 있고 그렇죠. 돌려치기 사건도 있고 했기 때문에 이미 국민 민심이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사를 개시하고 종결하는 권한까지 경찰에 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민주당이 사실 이제 조금 내부 사정이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의원들 생각도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고 네. 사실 당론이 있냐 그러면 당론이 없다 그래 버리더만 민주당이 아니요. 수사권 당론은 폐지가 이제 당론입니까? 아니 지금 당론이 예. 정해지는 수순에 있었던 그런 차원인데 지금 보니까 근데 오늘 결정했잖아요. 네, 이 결정했죠. 결정을 한 차원이라서 이런 게 아쉬운 거예요. 아직 당론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의견이 분분한 사이에 굳이 한동훈 의원한테 네. 가서 나는 보안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 나는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거죠. 네. 이게 당론이 다 정해지고 나서 네. 그리고 이제 한동훈 의원도 밖에서 하지 말고 우리 저 상임위 열어서 비교섭 단체에도 같이 합시다. 여러 개야 좀 뭔가 좀 나이스해 보이는데 이게 걸려든 거지 뭐. 그러면은 이번에 한동훈 후보는 좀 본인의 뭐 대권 후보 정치 지도자로서 득점이 됐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마이너스가 아니 됐다고 득점을 저는 어느 정도 얻었다고 보고 네. 나름대로 그래 한동훈 똑똑하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면이 있네 네. 까지 좋았는데 마이크를 안 놔. 그게 문제라니까요. 막판에 이게 과유불급이라고 잘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은데 여기에서 너무 오버해서 막 계속 막 이 사람 물고 저 사람 물고 너 나하고 할 거야? 너 나하고 할 거야? 왜 안 해? 막 이러니까 아 밉상이다. 나 너무, 그런 얘기 막 방송에서 너무 한번 했다가 깐죽된다. 막 이런 소리를 다시 듣게 생겼어. 이미지가. 아니 저 그런 얘기를 좀 방송에서 했다가 저 한동훈 의원을 지지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저를 그냥 댓글로 따라다니면서 막 엄청나게 뭐라 하더라고요. 아니 장수장 원래 한바 아니잖아. 저는 그냥 한바야?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왜 한동훈이 이제 배지를 달아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냐면 그래도 보수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근데 배지 못 달면은 꽝이지. 아무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정치권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배지는 달아야 된다라고 해서 응원을 한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친분도 있고 고마운 부분도 있어서. 우리 서영주 소장이 맨날 북구갑에서는 하정우가 된다고 막 계속 얘기를 했지만 우리 민주당 후보가 돼야 되고 될 줄 알았지.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될줄 알았죠. 판단. 저는 한동훈 된다고 아니 계속 오늘 얘기했거든요. 보니까 전당대회도 별로 객관성이 없어. 그러니까. 주관적 해석이 강해. 안 그래요? 그런데 너무 이제 철저히 객관적이. 이번에 너무 가볍게 행동한 것은 좀 큰 정치인을 원했던
많은 지지자들과 부산 시민들의 좀 실망감을 준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비판했다가 그냥 엄청나게 욕먹고 아니 근데 있어요. 사실 지금도. 복당에 조금 집중해야 되고 복당을 너무 급하게 복당해? 생각할 일이 아니잖아요. 좀 느긋하게 해야 되고.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동훈 의원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의 의원들이 포비아가 강해요. 한동훈 포비아, 한동훈 공포가 강해. 네. 이 공포를 누그러뜨릴 생각을 좀 해서 아니면 네. 각계격파도 하고 뭐 그런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보니 한동훈은 세 가지 이유로 복당이 아주 어렵거나 아주 늦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장동혁 그래요? 대표 사퇴가 정리가 안 돼. 안 되죠. 장동혁 대표가 있는 한 한동훈은 절대 복당 불가. 도장 안 찍어줄 거니까. 두 번째는 당내 우군을 잃고 있어요. 네. 안철수 등 중진 의원들과 한동훈 대표가 멀어지고 있어요. 이게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측면도 있겠지만 이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국민과 당원의 여론이 안 좋아. 혈혈단신 단기 필마로 뭔가를 할 때는 국민의 여론이 좋아야 돼요. 매니아층 있잖아요. 네. 엄청난 매니아층. 팬덤으로 하다가는 망하거든. 사실은 여론이 굉장히 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안 좋거든요. 그런데도 마음이 급한 거야. 그리고 이제 한동훈과 같이 하는 한동훈 측근들의 어떤 스피커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마음 더 급해. 내후년에 지금 총선 나가야 되고 지역구도 정해야 되고 하는데 나 어디로 나가서 어떻게 하지?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한동훈이 복당을 해야 한동훈이 복당을 해야 그 영향력 하에 뭐라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한 플러스 10, 플러스 100을 합쳐서 그냥 더 포화를 쏟는 거예요. 네. 그러니 한동훈 의원이 복당 관련해서 훨씬 더 멀어지고 정치 행보하기 되게 어려워지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어찌 보면요. 이게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뭐하지만 네. 부산 북구갑에서 무소속 당선 딱 되니까 뽕도 좀 차고 아이 그럼요. 타지 당연히. 보수 재편의 주인공은 나야. 나지. 그래서 이미 완장을 찾고 예? 점령군 같은 느낌을 갖게 만들면 반드시 실패한다. 나밖에 더 있어. 뭐 예, 이런 뭐 거. 이렇게 스스로 인식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주변들이 다른 사람 보기에 그렇게 보이게 하는 거는 대단히 미숙한 정치다. 김철근 총장님이 한동훈 의원의 참모라면 지금 일단 당시 참모를 안 할 거니까. 라면. 라면 어? 라면? 만약에 라면. 거의 정치 생명이 같이 달려 있어. 예. 그러면은 뭐라고 제일 먼저 좀 조언을 하시겠어요? 일단 페북을 좀 많이 하지 마라. 그만해라. 그건 또 이준석 대표하고 비슷한 건데 네. 우선 페북을 너무 많이 하지 마라. 너무 그리고 많이. 해. 뭐 이렇게 만기칠람으로 본인이 여기저기 다 찔러서 본인 의견 내고 이렇게 할 게 뭐 있어요. 네. 이제 국회의원 된 지 얼마나 됐다고. 네. 본인이 뭐 정치를 해봤으면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렇죠. 예. 오히려 원로들도 좀 만나고 네. 공개적으로 만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비공개적으로도 사람을 좀 많이 만나서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 뭐 8월 달에 뭐 저녁 다 찼다고 뭐 자랑하던데 이런 거 자랑하지 마시고 조용히 좀 다니면서 하세요. 그래야 이게 딱 뭔가 운기조식하고 뭔가 딱 힘이 좀 모아져서 짠 하고 나타나는 거지. 조급한가 지금 그러면? 사사건건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얘기에 다 뭘 보태잖아요. 네. 그거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참모라면. 한동훈 의원에게 네. 일단 의정 활동의 성과를 내라. 그러니까 기본에 공부해라? 충실해라. 아니 기본에 충실해라. 지금 그러니까 정무인가? 정무위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 되게 좀 어려운데. 하고 지금 국회 좀 질의도 좀 익히고 상임위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제가 공부하고. 수사해봐서 응. 훨씬 더 잘 그게 압니다. 옛날에 제가. 윤석열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사를 해서 다 안 돼요. 네. 그 전철을 밟을 겁니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제가 다 잘합니다. 윤석열이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제가 뭐 그 속을 들여다보진 않았으나 겉으로 봤을 때는 이 팬덤에 취해 있지 않냐라고 생각해요. 나는 대단한 정치인이야. 나는 대단한 팬덤을 가지고 있고 나는 정말 이 부산에서 아무도 이루지 못한 걸 내 힘으로 스스로 어렵게 이뤄냈어. 나는 최고야. 라는 게 먼저 뽕이 딱 찼다는 말에 이제 동감하고요. 두 번째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한동훈 의원을 망치고 있어요. 한동훈 의원 비판하면 첫 번째 누구예요? 아니 그 뭘 말하자면 한동훈 팬덤층?
운이 뭐 그런 층 뭔 얘기만 하면은 뭐 댓글에 우리 한동훈보다 못한 뭐 발가락이 떼도 안 되고 너나 잘해라 뭐 우리 한동훈이 최고다 이제 그러는데 정치인은 비판을 제대로 먹고 자라야만 성숙한 정치인이 될 수 있다. 오냐오냐 하는 순간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의원을 좀 이렇게 좋은 리더로 키우려면 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기본에 충실한 그런 것들을 가라라고 얘기해. 뭐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사사건건 많기 칠람 그냥 말꼬리 잡고 물어뜯고 참전하지 말아라. 조금 의연한 모습 좀 갖췄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저는 한동훈 의원이 배지를 좀 달고 들어온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는 국민이 쳐다보고 있으면 대화 상대가 아니잖아요. 기준이 장동혁이라서 최소한 정상인. 기준이 장동혁이니까 최소한 정상인 한동훈이 들어와서 보수를 재건하고 대화라도 하자. 뭐가 앞에서 깐죽거려도 좋으니까 좀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뭔가 궁극적으로 국민을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는데 했는데 그게 들어와서 하는 게 그냥 사사건건 여기저기 다니면서 토론하자고 그냥 발목 잡고 막 다니고 있으니까 조금은 왜 이렇게 좀 무게감이 떨어지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뭐 잘하겠죠. 뭐 알아서 하겠죠. 뭐. 네, 팬덤에 뭐 우리 걱정이나 입주전 쪽인 우리 사람인데. 아니 근데 저기 김철근 총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어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랑 예. 이준석 대표 만났잖아요. 예. 특별한 목적이 있는 만남은 아니었어. 합의된 것도 뭐 그렇게 없어. 예.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 그래도 정치인들 만나는 거 그냥 밥 먹고 악살라고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속내를 좀 파악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자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어? 이른바 투샷이 잡혔잖아요. 네. 그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원내에 가 있고 네. 그 장애 투쟁을 하고 있고 원내는 거의 정정식 원내대표가 뭐 당대표 비슷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저는 뭐 최근에 이제 개혁신당도 굉장히 공공한 처지에 있는 상황에서 일단 민주당의 독주를 막자. 그다음에 보안수사권 문제라든지 아니면 특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아니, 폭넓게 그런 원론적인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림에 잡힌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그러면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네. 합당할 가능성도 있어요? 해야 된다고 보세요?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매단할 수가 없죠. 예단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면 네.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세석짜리 개혁신당이 2028년도에 또 의석을 확보할 수 있어요? 확보할 수 있죠. 확보할 수 있어요? 네. 현재 당세 확보할 수 있죠. 3%면 그다음에 그게 깨졌잖아. 3% 봉쇄 조항이 깨졌잖아. 지역구에서. 지역구에서 이준석 의원은 되겠지. 이준석 대표는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요. 개혁신당이 지방선거에 참패했던 걸 좀 벗고 그다음에 정의한 사태를 잘 수습을 하고 왜 개혁신당인가를 그래도 최소한 대통령 선거 때 이준석 당시 후보를 찍었던 8.34% 정도의 뭔가 지지율을 회복하고 지역이 아니면 20, 30대 세대에서라도 네. 이거 개혁신당만이 할 수 있는 지지다. 이런 굳건한 뭐가 있어야 뭘 해보죠. 종잣돈도 없는데 뭘 해봅니까? 장사를 합니까? 장사가 돼요? 그런 그게 생각이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근데 개혁신당? 뭐 기대에는 못 미칩니다. 이제 안타깝죠. 앞으로 좀 잘 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할 걸로 예. 까주세요. 개혁신당이요? 네. 저는 정의한 후폭풍이 개혁신당에게는 정말 치명적이라고 봐요. 다시 일어서기 쉽지 않다. 그래요? 그 정도까지예요? 저는 이게 예전에 이준석 후보 젓가락 발언에 한 20배, 30배 되는 후폭풍이 있어요. 그 정도라고 보세요? 젓가락 발언은 이준석 후보가 의원이 본인이 책임지면 돼요. 근데 정의한 이 광역단체장에 대한 이 전 국민을 속인 이 사건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사실이 뭐 몰랐다든 뭐 알았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개혁신당 이미지는 치명적이에요. 아니 이게 공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정의안에게 솔직히 개혁신당도 피해자죠. 속았을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당이라는 것은 네. 그런 거를 걸러낼 만한 시스템을 갖춰야만 공당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혁신당이 이게 정의안 사건을 처리하든 안 하든 간에 농뚱치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국민의힘 보수 재건하겠다고 개혁신당이 그냥 치고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냥 합당하는 게 개인적으로. 답이다? 합당보다 그냥
흡수해 버려요. 국민의힘이 개혁신당을 이준석 의원이 들어가서 사실 새롭게 좀 뭔가 장을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하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포비아가 있어. 한동훈 포비아가 있는데 이준석은 좀 달라요. 그럼 이준석은 그래도 윤석열한테 예를 들면 박해받고 제명당하고 쫓겨났던 그런 양두구용은 했지만 뭐 그런 좀 사연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이 먼저 선발대로 들어가서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의 보수 재건에 대한 씨앗을 좀 심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자라나면 이제 한동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새로운 어떤 보수 인물들이 국민의힘에서 새롭게 바꾸는 것들 그럴 때 됐지 이제 개혁신당에서 역할이 정의연 사건 때문에 쉽지 않을까. 김철근 총장님 저는요 개혁신당의 가장 큰 목적 목표 지향점은요 배지라고 생각을 해요. 2028년도에 이준석 대표 배지 못 달고 천하람 의원 배지 못 달면은 개혁신당은 존재할 수도 없고 지금 배지들만 배지 달아야 돼. 나도 달아야 돼. 여기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 잠시 기다려야지. 우리 김철근 선배님 같은 분도 배지 달고 그래서 본회의장 안에 앉아 있어야 그렇지. 개혁신당의 가치, 노선, 철학을 지켜나갈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냥 새가 불리한데 싫어. 우리는 양당 거대 양당 틈새에서 우리 살 길 찾을 거야. 현실적으로 새가 부족하잖아요. 지지율도 낮고. 내후년 4월에 총선이니까 네. 시간은 많아요. 시간 많아요. 네. 네. 알았어요. 시간은 많고 지금 일단 수습 잘하고 우리가 그 최대한 지지 기반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지지 기반을 만들고 그러고 상황을 보시죠. 지금 뭐 도장 든 사람은 맨날 장애로 가 있고 도장 들지 않는 사람이 맨날 뭐 하겠다고 하는데 도장 안 놓겠다는데 뭔 얘기를 해요. 도장을 새로 파세요. 하여튼 2028년도에 배지를 못 달면은 2030년 대선도 없는 것이고 정치 생명도 대단히 위험할 거예요. 배지 네. 안 달았을 때 배지 단 것과 아, 배지를 그럼. 달고 있었는데 배지를 못 다는 거는 정말 천지차이죠. 어마어마한 천연지차거든. 그럼요. 그러니까 무조건 배지 다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물구나무 서서라도 배지를 원숭이는 나무에 떨어져서 원숭이지만 국회의원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다.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 취급도 안 돼. 마지막으로요. 오세훈 시장 지금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는데 거의 뭐 오세훈 후원자가 1천만 원 낸 것은 여론조사 비용이다. 뭐 이렇게 지금 내가 보니까 유죄 취지로 판사가 지금 계속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유죄 취지로 지금 네.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게 만약 뭐 실형은 나오지 않더라도 벌금형이 100만 원 이상 나오면 그렇죠. 3심까지 가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은 오세훈 시장은 시장직 내놔야 되고 그렇죠. 재보궐선거 벌금이 나올까요? 실형 나온다고? 저는 집행유예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진짜? 네. 그 정도로? 네, 징역형에 세네? 왜 그러냐면 요새 이 여론조사 관련된 부정 선거는 좀 아주 강하게 법원에서 내리더라고요. 그런 추세고 검찰의 구형이 1년 6개월인데 벌금형으로 내려가기에는 네. 지금 읽고 있는 취지가 네. 유죄를 뒷받침한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판결문이 그랬잖아요. 다 앞에 세게 쭉 있고 마지막에 그럼에도 다만 뭐 이렇게 이제 쭉 증거가 하면서 없어. 뭐 증거든 아니면은 뭐 이 전체적으로 개연성에 대해서 뭐 법적 뭐 실익 뭐 따져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가벼운 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1년 6개월보다는 낮게 나오겠다. 네. 좀 예측은 됩니다. 김철근 그러나 총장. 선고와 저기 상실형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김철근 무죄는 총장. 아니다. 쭉 지금 속보 내용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보 내용으로 보면 유죄 취지 그러네요. 가능성이 높고 뭐 집행유예 뭐 이런 것까지 가겠어요. 벌금형. 벌금형 정도로 보여지는데 이게 문제는 특검이 기소를 했어요. 맞아요. 특검이 이제 그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서 특검법에 633으로 돼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7월 20일, 10월 20일, 12월 20, 그러니까 1월 20일 이내에 네. 2심, 3심이 끝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1심 그 선고가 되게 중요합니다. 1심 선고에 물론 1심대로 마지막까지 다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없지만 그 여론의 흐름이라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유죄가 확정이 되면 내년 4월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요. 네. 내년 4월 보고를 될 가능성이 있고 네. 국민의힘으로서는 대단히 좀 어려운 처지가 되죠. 네. 왜냐하면 유력 대선 후보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요. 잃는 게 되는 거죠. 상황이고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어려웠던 서울시장 선거를 승리로 이끈 사람이었는데 네. 이 상황이 되면 국민의힘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힘을 잃을 가능성이 있고 또 오세훈 시장과 함께 잘 해왔고 또 뭐 스크럼을 짰던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는데 이분들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머쓱해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직 지금 뭐 선고는 나오지 않고 진행 중이거든요. 저희 방송 이후에 선고 나올 것 같은데 그거는 내일 한번 저 이 프로그램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슈퍼챗 쏴주신 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용주, 장성철아, 그래도 개혁신당이 제일 바른 정치를 하고 있다. 맞습니다. 범죄자 후보들만 우글우글 공천한 거대 양당 무엇으로 단죄할까? 슈퍼챗 쏘느라 바쁜 1인. 나 한망구만큼 돈 없어. 자꾸 슈퍼챗 쏘게 하지 마. 뭐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샴발라님. 알아요. 저희들 뭐 개혁신당 어렵게 올바른 정치 하려고 하는 거 아는데 저희들 다 뭐 칭찬만 할 수 없는 거니까 다 까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이송결님이 장성철 너는 뭐 맞는 말이 없어 막 이렇게 좀 얘기하셨는데 맞는 말 조금 있어요. 제가 뭐 북구갑도 예측 맞췄고 그럼, 맞는 말 좀 있습니다. 맞지. 저도 그러니까 하루에 2번은 맞춰요. 이송결님 옛날에 저 많이 응원해 이송결님 옛날에 많이 저 응원해 주셨는데 하여튼 저도 뭐 저 비판하신 거 애정 있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닭간다 플러스 상당히 조금 다른 형식으로 네네. 다른 분들 모시고 한번 해봤는데 요것도 이제 우리 총장님 한번 평가해 보시고 네. 또 어떤 컨셉으로 할지 네네네. 개편을 앞두고 다양한 시도 한번 해주시고요. 24일이 1년 되는 날이에요. 축하드립니다. 그때 와, 10만 돼야 1년. 되는데 지금 8만 2천인데 대단하네. 보고 10만 돼야 계신 되는데 구독을 좀 많이 눌러주시고 예. 그러네. 멤버십 가입도 이거- 좀 많이 해주시고 야, 10만을 24일까지 만들어야겠네요. 24일까지 가능할까요? 한번 해보시죠. 뭐 안다는 게 어디 있어요. 만들어야지. 그럼 만들어 보는 거지. 그럼요. 뭐 이준석 후보가 처음부터 막 확실하게 된다고 동탄 간 거 아니잖아요. 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런 정신을 갖고 우리 여의도 너머도 더 구독자 확대에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수다리 인기 메뉴 4팩 세트. 저도 저거 시켜서 주말에 맛있겠다. 먹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많이 좀 사주세요. 저희들 좋습니다. 여의도 너머 많이 응원해 주신다는 차원에 많이 좀 시켜 드시고 또 주변에 많이 광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닭간다 플러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서윤주 감사합니다. 소장님, 김철근 총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리 김치 우동, 그 다리 김치 우동, 한국